클라우드 AIN 데이터 분석센터 센터장 맡고 계십니다. 공성배 센터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가전 클라우드 공성배입니다. 저는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CAI 오피서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AI 쪽만 전담하는 부서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보면 보는 각도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GPT를 좀 이용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뭐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충격적인 기술들이 나왔을 때 보통 하는 말이 뭐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외계인 납치해서 만들었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 2년 반 전에 나왔었죠. 생성형 AI가. 그때의 시점이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엄마도 쓰는 기술이 됐다. 얘기는 뭐냐면 특정 집단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에서 쓰는 기술들이 이제 일반화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건 뭐냐면 AI를 주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상식의 시대가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장표를 썼고요. 그러면 새로운 상식의 시대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아까 비슷한 장표가 나왔어요. 저희의 패러다임을 바꾼 크게 4가지의 좀 시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인터넷이 나왔을 때, 두 번째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AI가 나왔을 때가 이제 큰 기술적 문화가 바뀌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나왔는데 저희가 아까도 이제 영훈이 대표님, 본부장님 얘기했지만 컨슈머라이제이션, 소비자의 활동에 대해서 촉진되는 그런 기술적 변화가 왔을 때 이 세상이 빨리 바뀝니다. 그거는 이 3가지 질문에 항상 답을 하면서 왔고요.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건지, 그럼 뭘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생성형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게 할루시네이션, 오류가 많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라그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범주에서 답변을 하고 응답을 하는 이런 게 나오다가 단편적인 대답 말고 좀 더 프로세스에 엮이는 게 없을까라고 했더니 또 에이전트라는 게 나오고 그럼 남들이 만든 거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면서 뭐 MCP라고 요새 나오는 이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 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까 잠깐 나왔었죠. 샘 알트만 쪽. 이게 뭐냐면 전 인구의 10%가 사용하는데 걸린 시점입니다. 챗GPT가 2.3년 걸렸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웹이나 스마트폰은 10년이나 16년이 걸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자료인데 약간 앵글이 틀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성형 AI를 잘 보면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기업의 워크로드는 크게 논리적 연산이 필요한 부분하고 추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논리적 연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논리적 연산 도구를 기존에 쓰신 걸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표준 편차를 구하고 무슨 값을 구하고 엑셀이 정말 뛰어나게 답을 한다. 엑셀 쓰시면 돼요. 엑셀 쓰시면 되고 그렇지만 추론이 필요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간의 뇌가 좀 돌아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기업의 워크로드에서 경우의 수를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문제 공간을 좁히고 그거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이면서 접근을 해야 AX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굉장히 확산은 안 됐지만 이거 시도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작년에 생성형 AI를 50개 넘게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일부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워크로드가 다 틀려요. 동일하게 찍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에피캠퍼스 아시겠지만 지식 공유 사이트고 거기서 지식들을 생성형 AI가 잘 정리해주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AI 뷰티 카운셀러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카운셀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경우의 수가 다 틀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도 아마 기조연설을 IT조선에서 하는 여기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뭐 좀 상도 받고 그랬어요.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쌓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것도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이제 내세우는 건 뭐냐면, AWS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데잖아요. 거기서 이제 글로벌리 11개의 파트너사를 생성형 AI의 전문 기업으로 뽑았어요. 글로벌리 11개예요. 보시면 뭐 부즈알렌이니 캡제미나이니 뭐 딜로이트니, 사실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한 군데고 저희 회사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이제 노하우가 쌓였고 계속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토피아는 되게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 가는 건 맞고요. 지금 뭐 생성형 AI가 있고 나중에 피지컬 AI로 가는 그 유토피아는 분명히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디스토피아가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잘 안 풀리는. 그래서 보통 이제 편의성 단계에서는 많이들 경험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 기업에 적용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가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허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저희는 새로운 워드를 내놨어요.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AI가 뼛속 깊이 기업의 이제 DNA를 바꾸고 AI 기반 하에서 움직이는 기업으로 가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뭐 AI가 전략이 될 수는 없어요. 기업의 전략은 불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AI가 그런 도구상으로 그 전략을 달성하게끔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네 가지. 일단 아키텍처가 AI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가 바뀔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휴먼하고 AI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모습을 저희가 AI 네이티브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메가점 클라우드도 그 AI 네이티브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고객분들도 AI 네이티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거 뭐 글로벌 사례들 보면서, 그러면 AI 레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방점을 찍어야 되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6가지 필러를 잡았어요. 첫 번째가 일단 구성원들이 AI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기업에서 보통 AI 쪽은 생성형 이런 부분들은 뭐 CEO의 아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직원들이 안 쓰면 소용이 없어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변화 관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기업의 리더십의 스폰서십과 변화 관리가 이제 엮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AI 워크포스, 뭐 프로세스 이런 6가지 꼭지에 기업에서는 반드시 진단을 받고 준비 상황과 거기에 이제 간극을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렇게 뭐 50개 해봤고 글로벌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회사가 AI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쌓인 것들이 가시화되고 약간 투영될 수 있는 프리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했어요. 이게 메가존에도 적용이 되고 고객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 메가존의 이제 에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게 R 자체는 이제 ready의 약자로 만들었고, 이것들은 어떤 컨설팅적인 서비스와 플랫폼의 조합으로 이 부분을 채워나가자라고 이제 만든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솔루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뭐 메가존이 뭐 잘나서 모든 걸 커버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플랫폼 자체는 오픈 소스도 굉장히 많고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
같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정의를 해야 되고, 그 고객사가 AI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여정을 채워줄 수 있는 거를 좀 디파인했죠. 컨설팅과 그다음에 뭐 구축 이런 부분으로. 이거는 뭐냐면 저희 회사의 비전이 Transform Tomorrow Together예요. 이제 미래를 같이 만들면서 이제 변혁을 하자. 이 부분에 AI 네이티브를 투영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AI 네이티브로 가는 투마로우를 위해서 그 트랜스폼 자체는 다양한 솔루션 베이스로, 그다음에 이 부분을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여정을 하겠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어느 기업이나 AI를 하는 뭐 저희 회사뿐이 아니라 다 투영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그쪽으로 가기 위한 뭔가 가시화된 이런 판때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오늘 좋은 자리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컨설팅 파트도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많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채워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뭐 SI를 하는 회사도 있고 고객사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로드맵, 과제 정의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주고 이런 건 진짜 일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물론 많은 테스트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만 C레벨 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문화적 변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회사의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빌드 쪽에는 요새 계속 얘기하는 아까 바이브 코드도 나왔는데 정말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드엑스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엑스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터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뭐 이쪽 코딩 개발하는 조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할 때 뭐 개발하거나 그럴 때 요구 사항도 있고 뭐 구현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디플로이하는 부분도 있고, 이 전 영역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커서가 있고 오픈AI에서 인수한 뭐 윈드서프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적절한 솔루션 활용하시면 돼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고 우리 기업 환경에 맞는 것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예로 좀 표현을 드렸고요.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뭐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매핑하니까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10개의 빌딩 블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시장을 형성하는 부분들인데, 가장 밑단에 인프라에 대한 파운데이션 영역이 있어요. GPU 칩이 될 수도 있고 뭐 TPU나 뭐 IPU랑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영역이 하나 있고, 그거를 관리해주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CMS라는 영역, 그 다음에 AI 그 기반 아래 위에 올라가면 뭐 AI의 핵심은 당연히 데이터잖아요.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영역, 라그에 대한 영역, 그다음에 뭐 모델에 대한 영역, 그다음에 옵스에 대한 영역. 모델에 대한 영역은 저희 회사는 조금 관점이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뭐 라그에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파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주로 퓨어 모델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GPT 아니면 뭐 클라우드, 제미나이. 왜냐하면 이 모델이 발전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막 니치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솔루션들이 녹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막 2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런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베이스를 탄탄하게 해서 올라가자는 게 저희 회사의 사실은 기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모델들에 특화된 것들은 필요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거는 실패한 케이스고 좋은 레슨들 언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리스폰스 타임이 사실 좀 느려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한데, 저희가 뭐 안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거기서 이제 에이전트가 되게 한 38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뭐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설명을 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에 스몰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한번 쭉 돌고 하니까 초기에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한 30초가 넘게 걸리는 거예요. 사용자분들이 못 써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이제 특화된 거는 녹여가지고 바로 디바이스에 탑재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위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빌딩하는 영역이 있고 맨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현재 쓰고 계시는 그거 뭐 이거 AI 한다고 모든 뭐 기존에 쓰고 계시는 그룹웨어나 이런 거 바꿀 수 없잖아요. 거기에 녹이는 이 영역에 맞는 것들을 적절한 플랫폼이나 서비스나 솔루션을 가지고 채워나가시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뭐 저희 회사 제품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하셨거나 시작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역삼동하고 이제 그 과천에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아까 양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제 그 로봇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로봇이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리스판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로봇에다가 이제 LLM이나 이런 것들을 탑재하면서 휴먼처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하반기에 좀 준비하는 거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되게 재밌는 케이스로 풀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로점 보시잖아요. 요새 신들의 연애도 좀 유명하고 한데 타로를 AI로 정의를 합니다. 타로 카드가 70 몇 개예요. 그 중에 랜덤으로 선택하는 부분하고 그 타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고객사에서 오셔서 좀 한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그 타로가 나오는 점괘에 바이어스를 좀 줄 수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답을 해줘라.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답을 해줘라. 아니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라. 뭐 이런 부분 하는 부분들 경험하실 수 있고요. 아까 이제 한 50여 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50여 개 하다 보면 어떤 요구사항에 어떤 부분이 괴로워서 어떤 솔루션으로 어떤 베네핏을 냈다. 그거는 전체적인 편의성 단계와 효율성 단계와 트랜스폼하는 아까 기업마다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어디에 포지셔닝을 한다. 그러면 와서 키오스크에서 우리는 뭐 A라는 기업이고요. 우리는 챗봇에 관심이 많고요. 뭐 이렇게 띡띡띡 찍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간략히 평가를 해주고 지금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AI가 간략한 로드맵에 대한 컨설팅을 해줘요. 뭐 요새는 뭐 그 정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휴먼 AI는 저희는 아직 피지컬 로봇까지는 안 갔고 그 요새 뭐 휴머노이드 뭐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이제 그 뭐지 인공 그 AI 인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정의를 해줘요. 아까 이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냐면 이제 텍스트의 시대도 있지만 이제 보이스를 가지고 실제 모르는 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것들 GPT나 이런 것도 서비스를 나오는데 그게 이제 휴먼스러운 AI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는 일반적인 챗봇이나 스몰톡이나 이런 걸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는 반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에어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이제 나가고 고객사도 만들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세일즈 워크포스가 한 200명도 넘어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분들. 그럼 영업하는 분들이 이제 제대로 고객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직 프리뷰 상태고 테스트긴 한데 그러면은 AI가 시험을 봐요. 야, 메가존의 에어가 뭐냐? 그러면 이제 영업분들이 대답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고객사에 어떻게 필요한 사례들을 너가 알고 있는 거 얘기를 해봐.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쭉 질문이 끝나면 평가를 해줘요. 논리적으로 답변을 했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30점이야. 좀 더 분발해. 굉장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나왔는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실제 오시면 좀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AI가 비즈니스 가치 창출하는 거는 저는 100%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회사나 기업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명확한 목표 의식이나 어떤 그 하고자 하는 그게 명확해야 돼요. 예, 그
여러분들 스타워즈 보시면 요다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애. 걔가 그랬잖아요. Do or do not. 그냥 there is no try. 그냥 남이 하니까 해볼까? 이거는 아니고요. 아예 정말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기존대로 가는. 근데 저는 가치 창출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